안녕하세요. 리서치 4팀 이현우입니다. 이번 세미나 KINX라는 기업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 및 통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일단 IX 사업입니다.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 뜻을 담은 IX는 자체 보유망을 가진 ISP와 ISP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네이버,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ISP, 즉 개인이 받아보기 위해선 연결다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IX가 해줍니다. 한국에는 4대 IX 사업자가 있는데 KINX 3대 통신사가 과점 시장을 형성 중입니다. 주 매출은 연결 비용과 트래픽 비용에 부과가 되고 데이터 양에 비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IDC, 즉 데이터 센터 산업입니다. 데이터 양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서버를 개인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센터에 맡겨서 그 서버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에는 두 가지 항목으로 매출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 임대와 두 번째로는 회선 통신 부분입니다. 공간 임대는 서버 및 장비를 보관할 공간을 대여해주는 거고, 회선은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유발하는 모든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유지되고 관리됩니다. IX와 IDC 산업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트래픽 양, 즉 데이터 양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트래픽 양 시장 동향을 보여준 자료인데 인터넷, 비대면 시대로 트래픽 양 증가와 OTT 시장의 성장으로 트래픽 양 증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만 봐도 연평균 성장률 11.3%, 트래픽 양 현황을 봤을 때도 연평균 성장률 29.3%로 AI가 대두하는 현 4차 산업 시대에 트래픽 양 증가는 자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 전망입니다. 표를 보시면 클라우드 IT 인프라 연평균 성장률이 15%입니다. 즉,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는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즉 클라우드 운영 시장이 늘어나는 것은 IDC 센터의 시장의 증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매출입니다. IDC가 주 사업부로 매출이 잡히고 있고 약 69%입니다. 초기 메인 사업이었던 IX는 약 매출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47%를 차지하고 있는 SPL의 매출의 경우 자회사인 SP소프트에서 나옵니다. 이는 국내 MS SPL의 유통의 약 70%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동사에 2021년에 종속되었습니다. 동사의 재무 상태입니다. 13년부터 꾸준히 매출 총이익률 45%로 상회, 영업이익률 25%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채 및 자본 총계를 보셔도 자본 총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채의 증가분은 그리 크지 않아 꽤나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비중 중 IDC 사업 비중이 IX 사업에 비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IX 사업에서 주 매출을 가져오는 종합유선 방송사가 대형 통신사에게 인수가 되면서 IX 사업 부분이 IDC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 양의 증가로 IDC는 물론 IX 사업도 매출은 증가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의 IDC 사업입니다.
IDC 사업자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 동사는 중견 IDC에 속합니다. 자체적으로 IDC를 보유하고 있고 상업용 IDC입니다. 국내 IDC 현황을 보시면 상업용은 62개, 비상업용은 115개로 상업용 IDC가 비상업용에 비해 적은 상태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네이버나 삼성 SDS의 경우 주로 계열사 IT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상업용이 아닙니다. IR팀 문의 결과 동사의 IDC 사업 점유율은 5%입니다. 하지만 IX 기반으로 쌓아온 노하우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견 IDC 중에는 가장 역량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국내에서는 중소형 업체를 타겟팅으로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IDC 사업의 경우 클라우드를 포함하지 않은 IDC와 클라우드인 IDC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IDC 매출 구성은 회선 70%, 공간 임대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사의 매출은 거의 트래픽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 내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할 수 있으며 회원사의 클라우드끼리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허브 등 다양한 ID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DC 사업에 속하는 클라우드 허브입니다. 클라우드 버전의 IX로 여러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1위 클라우드 연결 플랫폼으로 동사의 유망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CSP와 연결하고 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빅4 기업은 모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 시장이 커짐에 따라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사의 클라우드 허브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기술력입니다.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IDC의 고객이 연동량 및 경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회선 및 정책을 따르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이 높고 회선 이중화 및 회선 비용 절감 가능하다는 면에서 통신사 IDC와 두드러지고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CSP사에서 동사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2024년 1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과천센터 증설입니다. 과천센터 증설로 인하여 임대 가능 공간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파가 전체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면 및 전력량도 굉장히 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공급이 부족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증설은 트래픽량 및 임대 비용에 있어서 매출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는 자가센터를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천센터 증설로 인하여 임차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성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사업 클라우드 허브 사업부문 기대입니다. 2022년 3분기 사업 부문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시면 클라우드 부분이 2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클라우드 부분은 매출 비중이 적어 IDC 사업에 편입될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성장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국내 최다 사업자인 KT와 클라우드 허브 공급 MOU를 맺을 만큼 동사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IR팀 문의 결과 최근 월 매출이 IX 사업부를 뛰어넘은 만큼 굉장한 유망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위험성입니다. 카카오의 주 데이터 센터였던 SK CNC가 UPS실의 화재로 먹통이 일어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이면 UPS 설치 및 관리가 의무인데 데이터 센터에게 이는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동사 또한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판단되며 데이터 센터 화재 위험성은 동사의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크는 해외 경쟁사의 등장인데 2019년에 국내 진출한 에퀴닉스는 4분기 내에 데이터 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해외 1위 업체로 이미 2019년에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가용성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해 동사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밸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한 점인데요. 2023년에는 IDC 부문의 성장과 신사업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을 고려하여 밸류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본적으로 2023년도 항목을 고려하였고 2024년 1월에 과천센터가 완공되고 매출을 끌어오른다는 가정하에 캐파 1.5배가 되는 것을 매출에 반영하여 밸류를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밸류에이션인데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매출을 나눠서 판단하였습니다. IDC 부문의 경우 연평균 사업 성장률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트래픽량과 데이터 시장 규모를 가중평균 내어 측정하였습니다. IX 부문의 경우에는 연평균 IX 사업부 성장률, 즉 트래픽량과 IX 부문 예상 역성장률을 반영하여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의 경우 연평균 클라우드 사업 성장률을 판단하여 이를 반영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생각했고 총 2023년 매출액은 1293억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원가는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매출 원가율을 반영해 산정하였고 판관비 또한 전년 대비 판관비 증가분을 고려하여 240억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은 33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액 손익과 법인세,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2024년 밸류에이션입니다. 2024년 매출액의 경우도 사업 부문별로 나눠서 판단하였고 산정 방법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IDC 부문은 1차적으로 연평균 IDC 사업부 성장률을 반영한 후 과천 데이터가 완공 후 늘어날 캐파와 2024년 목표 입주 비율을 산정하여서 밸류에이션을 판단하였고 총 2024년 매출액은 1751억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법인세는 2023년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키움증권 종가 데이터를 가공하여 만든 퍼밴드입니다. 동사와 같은 규모와 같은 사업부를 하는 동종 업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정확한 밸류에이션 산정을 위해서 기존의 동사가 받았던 펄을 바탕으로 EPS와 종가 데이터를 구해서 퍼밴드를 그려왔습니다. 퍼밴드를 보시면 종가가 퍼 18에서 퍼 20 사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 퍼는 18로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EPS는 5,306원, 2024년 EPS는 7,724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타겟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로 잡게 되었고 2024년 또한 18로 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천 데이터 증설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보수적으로 잡아 18로
2024 타겟펄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주가는 95,518원, 2024년 예상 주가는 13904원으로 2023년 상승률 54%, 2024년 상승률 45%로 투자 의견 파일을 제시합니다.